네, 10월 22일 시사정담 3인 3색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서 지금 입법고시가 며칠째입니까? 11월 5일 날 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시 기간이 끝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차에 이제 미국 순방을 갔다 온 대통령께서 이 순방 설명 겸 해서 여야 대표 간의 오자회담을 제안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오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역사전쟁의 과연 분수령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흐름은 좀 나왔죠? 예. 예. 야당이 이제 만나 이렇게 회동 수용한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명백하게 고시 철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박 대통령이 분명히 전달을 했을 것인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이걸 받을 수가 없는 또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철회하려면 지금 철회한다고 그러면 왜 했느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더십이 전체적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고시 철회로 간 야당의 어떤 좀 목표는 실패했다, 간절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종걸 대표가 이렇게 원내대표가 아침에 회의석상에 말하는데 실패할 줄 알면서 간 거거든요. 예. 이미 이제 결렬인데 이렇게 결렬할 걸 다 예상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실제로 이제 이것을 양보받을 뜻을 양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좋은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 정치 문제로 변질돼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걸 보면 야당의 당 대표나 원내 대표는 이제 모두 발언들을 자기들이 다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국민들은 국정 교과서를 친일 교과서, 그다음에 독재 미화국 교과서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던졌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거였다고 보고, 아마 국정화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격론을 벌이고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박 대통령 또한 이렇게 이번 회동 자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방미 기간 중에 나타났던 여러 외교적인 참사들, 이런 부분들을 묻고 국정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데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여야 모두가 사실상 이 회동을 통해서 정치적 타협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회동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친 그런 회동이라고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의도는 조금 성공했다 볼 수 있습니까? 회동을 제안하는 그 당일날 리얼미터 조사가 보면 이게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회동이 결렬로 나왔을 경우, 그리고 반발로 나올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남을 제안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지율 약간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보면 어느 언론에서는 전사로 바뀌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예, 지금으로서는 문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뭘 간첩해내는 그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좀 싸우는 뜻이 보이다가도 또 물러서고 이렇게 반복됐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게 단순히 문재인 개인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가지고 야권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이렇게 좌절감 이런 거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서는 총선으로 가면서 제일 큰 호재를 잡은 게 아니냐 국정화 문제가. 그리고 이거야말로 범야권이 뭉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크게 이견 없이 이렇게 그 공동정선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 대표가 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에게도 친일 독재 거의 이 후손으로서의 어떤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천정배 의원하고 이렇게 삼자연대로서 또 야권 전체의 어떤 이 통합의 어떤 전초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간에 이 전선과 그리고 내부의 어떤 통합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속도감을 내면서 결연한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과연 총선 승부처로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이렇게 교과서 부분들을 끝까지 이제 자기 현재 페이스로 계속 간다면 총선까지 갈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국정화를 이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총선 이슈로서 이게 계속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보수 우려를 조중동문 문화일보까지 보면은 처음에 이 역사교사 국정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본인들도 문제점을 갖다 지적하고 국정화는 아닌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런 거였다가 이 청와대의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갖다가 서로 다들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정화 부분에 이제 반대는 거둬들이고 철회했으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의 여러 가지 시기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뭐랄까 그 가정의 어떤 이렇게 좀 조급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타치하면서 일단 2017년 이후로 이렇게 넘기는 문제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자체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범죄 보수 진영의 위기감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총력 대응하면 이걸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에 민감하고 그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선거를 의식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불안석이죠. 그러면서 이제 범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총선에서 이게 정면적으로 붙기에는 너무 여론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좀 뒤로 한 발 빼고 싶은 그게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대통령이 저런 자세를 견제하고 있는 이상은 그것도 쉽지 않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방향을 턴하지 않고 달리 이게 발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종시 수정정국에서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세종시 수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원한 고수 쪽이 여론전에서 밀렸습니다. 박 대통령 쪽이. 그때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한 고수로 가서 결국은 이렇게 뒤집고 민심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책이 나오면은 민심은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후보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라는 점이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그런 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특히 총선이 지나고 나면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약간은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이걸 타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거냐? 그거는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무성 당대표는 본인이 뭐 총대맨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2013년부터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갖다가 이 국회에서 의원 모임을 가지셨죠. 그게 건현대사 모임. 예,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자기가 이 문제 개선 그리고 향후 대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총대맨 게 아니라 이게 본인이 이게 이 문제의 어떤 주창자다. 이게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존재감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좀 경우에서는 이렇게 다들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둘이가 어떻게 의견이 같느냐 이쪽으로 다 쏠리지.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서는 이렇게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이제 여당이 한 번이라도 이제 대통령 의지를 꺾거나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조금 입장을 그한 적이 있었다면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를 쳐다보는 시선 자체가 그 여당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민 여론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처음에 찬성이 높았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주의 조사에서는 이제 바뀌었죠. 예, 발표되고 있는 오늘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반대가 50%가 넘어가고 찬성은 41%가 해가지고 큰 격차가 났습니다. 13% 정도 차이. 예. 수도권에서는 격차가 더 크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또 계속 또 반대 여론이 상승하는 추세, 계속 높아지는 추세 이 흐름인데 이렇게 봐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김용태나 이런 사람들은 다들 좌불안석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이렇게 굳이 검정에서 검정 교과서 체제로 자기들의 역사관, 보수적인 역사관들을 추구하면 되는데 왜 국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점점 더 만약에 그 격차가 커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선거가 가까워지고 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선거를 치를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정말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좀 결집이 되게 되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또 이제 공천 문제에서 대통령의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눈치 보는 이런 게 또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그게 이제 추세를 여론 추이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1월 5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5일. 예,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는데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여론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갈지 막 그런 부분들이 그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종시 문제라든지 어쨌든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으로서 최근에는 뭐 어떤 면에서는 북한까지 굴복시켰다 하는 정도로 지금 자신감이 이렇게 차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의 변화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그 미국 방문해서 우리 이 정책 표현을 보면 안보 외교 참사라는까지 표현까지 쓰셨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최근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한일 국방장관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 방위상이 북한에 일본 자위대를 진입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계속 시시했던 부분들인데 공개적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 먼저 거론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북한은 우리 헌법상 영토인데 한국의 동의 없이 이제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한국 외교가 한중일 그 시스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이제 한민구 장관이 수행해서 저쪽에 이제 애슐린 카터라고 이제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가지고 핵심 기술을 이제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걸리면서 이렇게 외교안보 이쪽에서 뭔가 구멍이 뚫렸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외교 안보가 가장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이 점수가 이렇게 성과가 낮을 때도 외교 안보로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 났었는데 지금 가장 이렇게 이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와 평가를 받던 외교 안보가 참사할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뭐 시대적으로 보면 방미강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직접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동안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이렇게 균형 외교 뭐 이런 걸 표현을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불안정한 것인가를 이번에 단적으로 보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 쪽에다가 중국하고 관계에서 일정한 어떤 그런 그동안 친중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인 거에 대해서 명백히 해명하고 저걸 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말 실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윤명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문책론 같은 게 나오는 정도로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 이제 시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번에 이제 우리가 황교안 총리 했지만 한민국 국방상하고 일본 방위성 장관이 만났는데 이것도 감추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방위성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북한 영토는 한국의 주권 실효적인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감추려고 했다가 일본에서 이걸 터뜨리는 바람에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꾸 국민들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이제 저거 되면서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주철기 이제 외교안보 수석을 경질을 했지만은 더 큰 책임은 김관진 장관이 지금 안보실장이 F-35 도입의 책임자인데 왜 이걸 감수하고 있느냐. 또 한민구도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에 윤병세도 책임져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문책론에 휩싸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북한이 일본군이 유사시라고 가정은 되지만 일본군이 북한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본이 한국 주권에 개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특히 군사 부분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예전에 청일전쟁도 비슷했지만은 군사가 주도하면 모든 북한에 대한 이권까지도 일본이 한 다리를 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북한 평화통일, 남북한 주도의 통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외세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간섭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점을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한반도의 유사시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남북이 뭐 긴장이 격화돼 가지고 어떤 전쟁 상황 비슷한 걸로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자위대라는 게 해군을 하고 공군력입니다. 주축이. 근데 해군력과 공군력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에 있는 게 사실이고, 현대전에서 공군력과 해군력이 높은 데가 주도권을 쥐고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데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 자위대 밑으로 우리 군이 보조적인 역할 내지는 추종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로 간다. 그거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한반도가 다시 전장이 되면서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일본이 그렇게 할 때는 꼭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불바다로 만들고 우리 동족들이 그냥 처참하게 당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걸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렇게 북한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자동 개입을 또 의미하는 그러니까 건데.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한반도 땅에서 감당을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났다고 봐야 돼. 예. 그런데 지금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11월 한중일. 한중일이 또 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 문제도 어쨌든 간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입장은 뭐냐 이렇게 거꾸로 또 빠지고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한미일 3자가 우리 몰래 이런 합의를 하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입장을 듣겠다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당장 중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아니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또 왜 저 하느냐 양쪽에 지금 그 압박과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우리 외교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활로랄까 또 어떤 그런 이 우리가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그만큼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이 안보는 미국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양국 간에 또 이렇게 동북아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중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과의 문제도 그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고약한 게 우리 이 장관들이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다른 이야기 했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발전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하여튼 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이렇게 그 치세의 어떤 상징적 부문이었던 외교 안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 와 있는가? 우리가 과연 중국과 미국과 일본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보고 이것을 국민적 힘으로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